눈 내리던 그 겨울 잊고 지냈던 첫사랑. 극장 앞에 늘어선 네온사인은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상경한 지 몇 년째, 바쁘다는 핑계로 고향도, 그 시절도, 그리고 그 아이도 마음 한구석에 접어둔 채 살아왔다. 이곳에서는 만나는 사람이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아니, 내가 그저 마음의 문을 닫고 이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걸 아닐까 하고 반성한다. 그런데 그날 홀로 영화를 보고 집에 가 정신과 시간을 죽일 생각이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 객석 불이 켜지자마자 나는 믿기 어려운 얼굴을 마주했다. 내 앞줄에서 천천히 일어나던 한 여자가 뒤돌아보는 순간 그 눈매 살짝 떨리는 숨결, 부드러운 미소까지 분명 은주였다. 은주야?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어진호? 진짜 너 맞아?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사춘기 시절 시골길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웃던 그 모습이 겹쳐 보였다. 은주는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며 내 쪽으로 한 발 다가왔다. 세상에 서울에서 이렇게 만날 줄이야.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혀 멍하니 서 있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몇 년 만이지? 갑자기 꿈 같네. 관객들이 쏟아져 나오는 소리 속에서도 우리의 세계만 조용히 멈춰 있는 듯 했다. 은주는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말했다. 잠깐 어디 들어가서 이야기라도 하면 안 될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오래 묵혀둔 감정의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극장 옆 골목에 있던 오래된 다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 LP의 바늘 긁히는 소리와 은은한 커피 향이 한데 섞여 퍼졌다. 작은 무대처럼 꾸며진 DJ 부스에는 조명 아래 LP판이 천천히 돌고 있었다. 은주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여기 가끔 와. 신청곡도 틀어줘서 좋아. 나는 쑥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맞장구 쳤다. 옛날 스타일이네. 이런 분위기 서울에서 보기 쉽지 않은데. 은주가 DJ에게 쪽지를 건네며 미소를 띄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DJ의 중저음의 목소리가 스피커에 울렸다. 다음 곡은 손님이 신청하신 김현식의 눈 내리던 겨울밤입니다. LP 바늘이 트랙을 찾아 툭 하고 내려앉았다. 아득하고도 서늘한 전주가 퍼져나갔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창밖에서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다. 은주가 숨을 머금고 창가를 바라보았다. 진호야, 우리 고향에서도 이런 눈 내리던 날 많았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 끝나면 내가 손 시리다고 내 주머니에 손 넣고 걷던 거 아직도 기억나. 그녀가 조금 놀란 듯 웃었다. 그걸 아직 기억해? 어떻게 잊어, 첫사랑이었는데. 말을 내뱉고 나서야 얼굴이 확 뜨거워졌다. 은주는 시선을 피하다가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나도 그랬어. 노래는 계속 흐르고 우리는 그 겨울밤 몇 년 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들을 조심스레 꺼내놓았다. 서울에서 힘들지 않았어? 너는? 고향은 변했어? 대화 한마디 한마디에 묘한 간지러움과 향수가 섞여 있었다. LP 소리는 오래된 추억을 건드리는 듯 따뜻하고 서글펐다. 다방을 나서니 눈이 더 굵어져 있었다. 가로등 아래로 내리는 눈발 사이로 은주의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갔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그녀가 말했다. 진호야, 다음에 또 만나자. 응?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가 다가오며 눈발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은주는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그럼 다음에 꼭. 그 순간 버스 문이 열리고 그녀는 아쉬운 눈빛으로 손을 흔들며 올라탔다. 조심히 들어가. 나는 유리창 너머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발에 스쳐 흐릿하게 보였지만 분명히 미소 짓고 있었다. 버스가 멀어지자 그제서야 깨달았다. 연락처를. 주머니를 뒤지고 다시 고개를 들고 눈 덮인 도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손끝이 떨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러다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미 버스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버스 정류장엔 나 혼자만 남아 있었다. 하얀 눈만 조용히 쌓여갔다. 그날 밤 나는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찾아온 감정에 가슴이 묘하게 저렸다.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연락처 하나 건네지 못해 온 도시가 텅 빈 듯 느껴졌다. 그렇게
눈 내리던 12월의 서울에서 나는 첫사랑을 또 한 번 가슴에 품게 되었다. 연락처 왜 그걸 생각 못했을까? 뒤늦게 후회가 마음을 파고들었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고 하얀 입김을 바라보다 천천히 집을 향해 걸기 시작했다. 눈 쌓인 인도 위에서 신발 밑창이 뽀드득 소리를 냈다. 걸을수록 내 발걸음보다 먼저 떠오른 건 은주와의 옛날이었다. 눈 오는 서울 밤거리를 걸으며 문득 어린 시절 봄날의 햇살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학교 끝나던 어느 날 나는 책가방을 한쪽에 걸치고 논두길을 뛰어가고 있었다. 산 너머서 불어오는 바람은 따뜻했고 개울가에선 개구리 울음이 들렸다. 그때 등 뒤에서 은주가 외쳤다. 진호야, 같이 가. 뒤돌아보니 양갈래로 묶은 머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은주는 내 옆에 와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너 너무 빨리 가. 나 넘어지잖아. 그럼 좀 빨리 오면 되지. 내 말투는 투명스러웠지만 사실 그녀가 따라와 주는 게 좋았다. 은주는 내 손목을 툭 치며 말했다. 너 저기 살구나무 핀 거 봤어? 예쁘지? 우리는 살구꽃 향기 속을 천천히 걸었다. 그날따라 바람이 참 맑았고 은주는 자꾸 내 옆구리를 간지리며 장난쳤다. 나는 그때부터 알았다. 내 마음 한구석이 고요히 그녀를 향하고 있다는 걸. 중학교 2학년 여름 장맛비가 퍼붓던 날이었다. 우산도 없이 집에 가려던 나를 보고 은주가 달려왔다. 야, 진호. 혼자 가게? 같이 가. 그녀는 자기 우산을 반으로 줄여 나에게 씌워줬다. 둘이 함께 쓰기에는 너무 작은 우산이라 비에 젖지 않으려고 서로 어깨를 바짝 붙여야 했다. 은주가 말했다. 너 키 크다고 나 다 젖는 거 알지? 그럼 네가 좀 가까이 오면 되잖아. 그 말에 그녀는 내 옆구리를 주먹으로 툭 치더니 말했다. 싫어. 그러면 마음이 이상해지니까. 그 말을 듣자 비에 젖은 얼굴 위로 열이 오르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지만 우리 둘 다 빨갛게 달아올랐다는 걸 안다. 그 장맛비처럼 진하게 스며든 기억이 지금의 빗물처럼 마음을 뒤덮었다. 3. 세 번째 기억 마지막 겨울밤. 집 근처 골목에 들어설 즈음 나는 가장 잊혀지지 않는 장면 하나에 멈춰 섰다. 집 근처 골목에 들어설 즈음 나는 가장 잊혀지지 않는 장면 하나에 멈춰 섰다. 고등학교 졸업을 며칠 앞둔 겨울밤. 마을회관 앞 가로등 아래에서 나는 은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목도리를 고쳐매며 나타났다. 곧 서울 갈 거지? 응. 일도 해야 하고 공부도 다시 해볼까 해서. 은주는 턱을 당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할 거야. 진호 넌 원래 뭐든 열심히 하잖아.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괜히 발끝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입안에서만 맴돌던 말을 끝내 내뱉지 못했다. 조금만 기다려줘. 나는 너 좋아했어. 그날을 끝으로 우리는 서로의 일상 속에서 멀어졌고 나는 그렇게 첫사랑을 한 번 잃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또다시 같은 어둠 속에서 비슷한 감정으로 그녀를 놓치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방 안은 겨울 특유의 흐린 빛으로 가득했다. 이불 끝에 묻은 찬 공기가 발목을 간지렸지만 머릿속은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선명했다. 은주. 그 이름이 밤새 가슴을 여러 번 긁고 지나갔다. 어제 극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첫사랑. 다방에서 어색하고도 따뜻하던 대화. 그리고 헤어질 때 결국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나는 괜히 머리를 감싸주며 침대 끝에 앉았다. 또 이러는구나 진호야. 스스로에게 툴툴거리다가 결국 벌떡 일어났다. 집안 라디오에서는 포크 가수의 저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느린 리듬이 오히려 나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찾아야 한다. 무슨 방법이든. 목도리를 둘러매고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겨울 골목에서는 연탄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다. 버스가 달릴 때마다 디젤 연기가 하얀 입김처럼 튀어올랐다. 나는 다방에서 은주가 흘리듯 말했던 몇 가지를 떠올렸다. 가끔 종로 쪽 극장에 영화 보러 온다더라. 요즘 학교 근처에서 수업 듣고 있다던 말투. 어제 옷차림이 학생 같았던 모습. 이 몇 가지 조각이 지금의 나에게는 거의 지도나 다름없었다. 은주는 어제 다방에서
서울은 너무 커서 아직도 길을 헷갈린다고 말했었다. 그 말투는 아마도 학교나 직장이 멀지 않을 거라는 암시처럼 들렸다. 그녀가 종로 극장을 자주 온다면 분명 그 주변 거리를 자주 지날 것이다. 나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종로로 옮겼다. 종로 내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서점 앞에는 참고서를 사려는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고 떡볶이집에서는 김이 부글부글 솟았다. 신호등 위에 오래된 전기줄은 새들이 날아오르며 떨려 움직였다. 은주가 이곳을 지난다면 어디를 들릴까? 나는 그녀가 좋아했던 분위기를 떠올렸다. 어렸을 적 은주는 조용한 곳을 좋아했다. 사람에 치이는 시장통보다는 뒷골목의 찻집, 작은 문방구 같은 장소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종로 뒷골목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현대식 간판 대신 손으로 쓴 목조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빛바랜 커튼들이 오래된 향수를 자아냈다. 그중 한 다방이 눈에 띄었다. 어제 은주와 갔던 그 다방과 비슷한 느낌의 작은 곳.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종소리가 울리고 다방 특유의 커피 향과 담배 연기가 스쳤다. 주인은 나를 보자 말없이 물끄러미 바라봤다. 혹시 이 근처에 자주 오던 젊은 여학생 아세요? 단발머리의 말투가 조용하고 말을 이어가자 주인은 고개를 약하게 끄덕였다. 그 여자 말이요. 가끔 극장 갔다가 쉬고 싶다고 들러. 근데 요새는 학교 끝나고 오는 듯 했어. 나는 숨을 삼켰다. 학교요? 어디 쪽인지 혹시? 주인은 창밖을 턱으로 가리켰다. 저기 대학가 골목으로 자주 걸어가더라고. 신발에 먼지가 묻은 걸 보니 아마 골목길을 자주 다니는 듯 했지. 작지만 강력한 단서였다. 은주는 종로에서 대학가 쪽으로 이동하는 길을 자주 다닌다는 뜻이었다. 나는 곧장 그 길로 향했다. 학생들이 잔뜩 몰린 문구점, 헐렁한 교복을 입고 군것질하는 고등학생들, 버스에서 내려 우르르 움직이는 대학생들. 그 속 어딘가에 은주도 있었을 것이다. 과연 골목 끝에 작은 찻집 하나가 나타났다. 80년대 대학가에서는 흔한 풍경. 나무문의 유리창 하나, 안에는 시계와 오래된 라디오. 문을 열자 다방 아저씨보다 젊은 사장이 나를 보며 말했다. 무슨 일 찾으시나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여기 은주라는 여학생이 오나요? 제가 어제 종로 극장에서 잠깐 만났는데 연락처를 놓쳤습니다. 사장님은 생각에 잠긴 듯 허리를 쓱 긁으며 말했다. 은주? 아, 그 조용하게 책 읽던 아가씨 말이구만. 오늘은 아직 안 왔는데 보통 해질녘쯤에 들르더라고. 그 말에 내 심장이 크게 울렸다. 나는 창밖으로 눈 내리는 골목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겨울 공기 속에서 은주와 다시 만날 순간을 그 어떤 것보다 간절하게 기다렸다. 해질녘이 가까워질수록 골목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찻집 유리창에는 김이 서려받기 더욱 흐릿해졌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그림자만 느릿하게 움직였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포크송이 흘러나왔다. 잔잔한 기타 소리 사이로 문득 은주의 목소리가 스며드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오늘도 눈이 오네 진호야. 너는 겨울이 좋니? 고향에서 은주가 했던 말. 그 말이 갑자기 귀에 또렷하게 살아났다. 나는 자꾸만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벌써 5번은 본 것 같았다. 정말 올까? 초조함이 천천히 몸을 감싸던 그때였다. 찻집 문 위에 달린 종이 조그맣게 울렸다. 싸늘한 바람이 찻집 안으로 스며들며 문가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단발머리 목도리 끝에 맺힌 눈송이. 조금은 낯설지만 분명 어제와 같은 표정. 은주였다. 그 순간 시간은 완전히 멈춘 듯 했다. 찻집 안의 모든 소리가 고요하게 뒤로 밀려나며 오직 하나의 장면만 또렷하게 부감처럼 다가왔다. 은주가 나를 발견한 순간의 그 조용한 아주 작은 놀람. 진호?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마치 눈 위에 떨어지는 한 송이처럼 느린 걸음으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어제 연락처도 못 받고 혹시 못 만나면 어쩌나 해서. 은주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입술 끝이 천천히 올라갔다.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그 말투는 어릴 적 강가에서 나를 놀리던 그 은주의 말투 그대로였다. 우린 다방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다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작은 동작조차 그 시절 첫사랑의 잔상처럼 아름답고 아련했다. 여기 자주 오는구나? 내가 묻자 은주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응. 학교 끝나면 가끔 와. 학교가 여기 근처였어? 그래. 전과하고 나서 종로로 다니게 됐어. 나는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다. 어제와 오늘의 모든 조각이 이제야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은주는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근데 진호야 어쩐지 내가 올 것 같았어. 정말? 응. 너라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 말이 너무 은주다웠다. 지난 세월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 똑똑하고 조용한 마음씨.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유리창 너머로 떨어지는 눈이 80년대 서울 풍경 위에 부드럽게 쌓이고 있었다. 가게 간판들은 희미한 황색 조명 아래 흔들렸고 사람들의 발자국이 골목마다 하얗게 이어졌다. 은주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진호야, 우리 한번 천천히 다시 알아가 볼래? 그 말은 마치 오래전 헤어진 인연을 이어붙이는 가느다란 실 같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러고 싶어. 정말 많이. 은주의 얼굴 위로 미소가 피어났다. 그 미소는 고향에서의 은주와 서울의 은주를 한순간에 겹쳐놓았다. 그리고 우리는 다방문을 나섰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둘의 걸음은 더 따뜻했다. 목도리를 두른 은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옆에서 걷는 진호. 그 오래된 대학가 골목 위 불빛과 눈발 사이를 걸어가던 두 사람의 뒷모습은 마치 오래전 잃었던 필름의 마지막 컷 같았다. 그 순간 서울의 겨울밤은 조용히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